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원을 읽겠습니다. 196쪽 5장 정관부, 6장 평관부 읽어보겠습니다. 196쪽 제5장 정관부. 양간이 음일간을 극하거나 음간이 양일간을 극하는 것은 마치 통치하는 관리와 통치를 받는 백성의 관계와 같은 바, 참으로 그 이치가 타당하고 그 기세가 유순하다. 가령 간목일간이 천간의 신금이나 지지의 유금을 만나거나 을목일간이 천간의 경금이나 지지의 신금을 만나거나 축토나 술토 속에 저장되어 있는 신금을 간목일간의 배후자로 삼거나 사화 속에 장생하고 있는 경금을 을목일간의 부군으로 삼거나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위천리왈 가령 간목일간은 신금을 정관으로 삼고 유금이나 축토나 술토 속에 저장되어 있는 신금도 정관으로 삼으며 을목일간은 경금을 정관으로 삼고 신금이나 사화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금도 정관으로 삼는다. 정관이 왕상하면 영화가 분명히 보장되어 있고 정관이 청순하면 부귀가 최고 상태에 이른다. 정관이 인성을 대동하고 있으면 영화롭게 되지만 인성이 과다하면 인성이 정관을 설계하는 것을 근심한다. 정관이 재성을 얻으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지만 재성이 비겁을 만나면 비겁이 정관의 뿌리인 재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우려한다. 위천리왈 가령 간목일간이 신금을 정관으로 삼고 계수를 인성으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인성 계수를 거듭 만난다면 인성 계수가 정관 신금의 원기를 몰래 설하게 되니 정관이 어찌 일간 나의 용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경우에 만약 재성 기토를 얻어 인성 계수를 극제한다면 여전히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겠지만 만약 재성 기토가 또 겁제 을목에게 제거된다면 정관 신금의 뿌리 기토가 붕괴되어 버린다. 정관은 상관이 우한을 끼치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 아니라 신령하여 존귀하지 않은 것도 싫어한다. 양일간의 식신은 정관과 합하는 것을 탐하여 정관의 존재를 잊게 만드니 염려할 만하다. 위천리왈 양일간의 정관은 식신이 와서 정관과 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까닭은 정관과 식신이 합하면 정관의 힘이 미약해지기 때문이다. 음일간의 식신이 무리지어 있으면 역시 귀한 성분인 정관을 손상시키니 참되지 못하다. 위천리왈 음일간의 식신은 비록 정관을 극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정관에게 불리하다. 정관이 충이나 파를 만나면 반드시 파괴되고 형이나 해를 만나면 정관의 빼어난 기운이 순수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칠살, 편관이 정관과 뒤섞여 있다면 이는 특히 사주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칠살을 극하거나 합할 방도가 있으면 곧 병을 제거할 수 있다. 위천리왈 칠살이 들어와서 정관과 뒤섞여 있는데 만약 칠살을 합하거나 칠살을 극하는 성분이 사주 원국에 있다면 칠살이 정관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정관과 칠살의 기세가 대등하여 서로 맞서고 있다면 기필코 일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위천리왈 정관과 칠살의 세력이 서로 엇비슷하면 정관이나 칠살을 제거하거나 남겨두는 것이 둘 다 어려운데 어찌 일간 몸이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편 행운에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얻어가진 격이 기뻐하고 미워하는 것과 같다. 행운이 재성이 왕한 곳으로 흘러가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출세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겠지만 행운이 칠살이나 상관을 만나면 높은 자리에서 미끄러져 별 볼 일 없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다. 행운이 정관의 사절지로 흘러가면 심한 경우에는 관직을 박탈당할 것이고 가벼운 경우에는 좌천당할 것이다. 행운에서 정관을 형하거나 충하면 크게는 재앙이 닥칠 것이고 작게는 질병에 걸릴 것이다.
식신이나 인성이 유력하면 비록 칠살의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뜻밖의 재앙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위천리왈 식신은 능히 칠살을 극제할 수 있고 인성은 능히 일간 몸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칠살의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염려할 필요 없다. 귀한 성분인 정관이 경미하면 설령 인성의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정관을 구제하지 못한다. 위천리왈 정관이 경미한데 다시 인성을 만나 설기를 당하면 정관의 힘이 더욱더 경미해지는데 어찌 정관을 구할 수 있겠는가. 정관의 뿌리가 매우 약하면 비록 식신의 운으로 흘러가더라도 식신이 정관을 손상시키는 혐의가 있으며 정관의 세력이 매우 강한데 만약 왕한 재성의 운으로 흘러간다면 어찌 일주를 업신여기는 패단이 없겠는가. 위천리왈 정관이 왕한데 다시 재성의 운으로 흘러가면 일주가 더욱더 약해진다. 요컨대 모든 사람들이 원령에 따라 뜻을 펴기도 하고 뜻을 펴지 못하기도 하는 바 먼저 마땅히 일간의 흥망성쇠를 분별해야 한다. 한편 사주 원국의 온동 정관뿐이고 쇠약한 일간은 기운이 없으면 일간은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서 정관을 따라 종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관과 맞서서 정관을 억지로 제어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왕한 재성의 운이나 정관의 운을 만나면 하는 일이 모두 잘 되며 식신의 운이나 인성의 운을 만나면 불리함이 많으며 상관의 운을 만나면 곧바로 위태로움에 직면하게 되며 신왕한 운을 만나면 틀림없이 재앙을 많이 당하게 된다. 위천리왈 이상은 종관격인 경우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 정관은 단지 정관일 뿐 비록 정관이 중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칠살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정관이 또 정관을 만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니 이런저런 많은 주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정관과 정인은 실로 사주의 격 중에서 상류에 속하며 칠살을 중시하고 정관을 경시하는 것은 단지 후학들의 망령된 생각일 따름이다. 201쪽 6장 편관부 읽겠습니다. 양간이 양간의 극을 받거나 음간이 음간과 다투는 관계에 있는 성부는 일간에서부터 세어가서 7번째에 있는 천간인데 이는 같은 종류와 지내면서 서로 대적함으로 칠살 편관이라고 부른다. 가령 임수와 해수는 병화를 극하고 계수와 자수는 정화를 상하게 하며 신금 속에는 임수가 들어있으니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반드시 해로우며 축토와 진토 속에는 계수가 잠복하고 있으니 정화가 축토나 진토를 만나면 무정하다. 위천리왈 가령 병화일간은 임수를 칠살 편관으로 삼으며 해수와 신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임수도 칠살로 삼는다. 또 가령 정화일간은 계수를 칠살 편관으로 삼으며 자수와 축토와 진토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계수도 칠살로 삼는다. 이런 성분, 즉 칠살 편관은 반드시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바 그래야만 비로소 다른 성분들을 미루어 논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식신으로 칠살을 극제하여 칠살의 난폭함을 길들이거나 인성으로 칠살을 인화하여 칠살을 화평하게 만들거나 상관으로 칠살을 대적하게 하여 두 흉신 즉 칠살과 상관을 함께 제거하거나 인으로 칠살과 합하게 하여 한 장군 즉 인이 공을 세움으로써 칠살을 제어하는 것이 적절하면 칠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칠살의 권위가 도도하지 않으면 이는 아주 귀하게 될 징조다. 정인과 식신은 칠살을 인화하고 극제하는 성분인데 어찌 정인과 식신을 함께 보는 것을 꺼리겠는가. 그러나 편제와 효인은 칠살을 생주하고 인화하는 성분이니 서로 어지럽히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위천리왈 편제는 능히 칠살을 생주할 수 있고 편인은 능히 칠살을 인화할 수 있어서 서로 접촉이 되므로 편제와 편인을 함께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일주가 매우 강하면 비록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칠살이 있는 것을 난처하게 여기지 않으며
정관이 칠살과 뒤섞여 있더라도 정관이 뿌리가 없으면 정관은 칠살을 따라간다. 위천리왈 만약 정관이 무력하다면 비록 정관이 칠살과 뒤섞여 있더라도 정관은 칠살을 따라간다. 정관이 칠살과 뒤섞여 있는 경우에 정관을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인데 식신을 쓰는 것과 상관을 쓰는 것이 모두 다 가능하다. 위천리왈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겨두는 것은 반드시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해야 한다. 칠살을 합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일인데 합하여 오든 합하여 가버리든 마땅히 그 결과가 맑아야 한다. 하나뿐인 칠살이 관세를 누리고 있으면 청정하면서도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며 칠살이 많은데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 있으면 권력을 잡게 된다. 위천리왈 칠살이 많은데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 일주가 강왕하다면 길하겠지만 만약 일주가 약하다면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칠살이 인성을 생주하고 인성은 일간을 생주하고 있다면 전시에 급제하여 대궐의 섬돌 위의 뜰에서 기세 좋게 거닐 것이며 만약 일간이 재성을 감당하고 재성이 칠살을 생주하고 있다면 진사가 되어 안탑에 이름을 써넣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칠살이 아주 왕하고 일간이 쇠약하다면 가난하지 않으며 요절할 것이며 위천리왈 칠살이 아주 왕하고 일간이 쇠약한데 칠살을 극제하는 식신이 없다면 가난하거나 요절할 것이다. 만약 칠살이 미약한데 식신의 극제가 지나치다면 비록 많이 배우더라도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주에 칠살이 있으면 언제나 굴복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누가 연간에 있는 칠살은 극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위천리왈 흔히 연간에 있는 칠살은 제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사주에 칠살이 하나만 있으면 관세가가 된다고 하는데 어찌 반드시 시간에 있는 칠살만을 두고서 그렇다고 말해야 하는가? 위천리왈 하나의 칠살이 순수하고 맑은 경우에 일간이 기운이 있기만 한다면 칠살이 연간에 있든 월간에 있든 시간에 있든 관계없이 모두 아름답다. 한편 운에서 기륭을 분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간과 칠살 양쪽 모두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바 칠살이 일간보다 왕하면 일간을 도와주거나 칠살을 눌러주는 운으로 흘러가야 아름답게 되며 일간이 칠살보다 왕하면 칠살이나 재성의 운으로 흘러가야 비로소 발복한다. 그러나 칠살이 왕한데 다시 칠살의 운으로 흘러가면 곧바로 재앙을 당하며 칠살을 극제하는 것이 심한데 다시 칠살을 극제하는 운, 즉 식신의 운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궁핍하게 된다. 또 사주 원국에 일간 나를 극하는 성분, 즉 칠살이 가득하면 억지로 항복해서는 안 되지만 일간이 의지할 데가 없으면 자신의 주체를 버리고서 칠살을 따라 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에 일간을 극하는 성분, 즉 칠살을 도와주는 운으로 흘러가면 크게 형통하지만 일간의 뿌리를 도와주는 운을 만나면 오히려 일간의 뿌리가 뽑혀버린다. 위천리왈 이상은 종살격을 가리켜 한 말이다. 일간의 뿌리를 도와준다는 말은 일간을 부조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일간이 칠살을 따라 종하는 것은 순응하는 것이라서 끝내 변경되지 않지만 양일간이 칠살을 따라 종하는 것은 거스르는 것이라서 실패와 성공을 따져보고서 참고해야 한다. 위천리왈 음일간이 칠살을 따라 종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만 양일간이 칠살을 따라 종하는 경우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칠살이 일간 나를 생주하는 인성의 국을 이루면 칠살이 일간을 배양하는 공이 있지만 운이 인성을 파괴하는 재성으로 흘러갈 때에는 결국 일간이 칠살의 극을 받는다. 위천리왈 칠살이 인성의 국을 이루면 극이 변하여 생조가 되므로 칠살이 일간을 배양하는 공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운이 재성으로 흘러갈 때에는 재성이 인성을 파괴하고 칠살을 생조하므로 결국 일간이 칠살의 극을 받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 흉함을 제어하여 길하게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난폭한 칠살을 길들여 굴복시키는 공에 달려있다. 이처럼 칠살을 이용하여 권세로 삼는 것에는 묘하게도 중화의 법이 있다. 위천리왈 일간이 능히 칠살을 감당할 수 있으면 칠살은 곧 권세가 된다. 그러나 칠살이 쇠약한 일간을 업신여기면 결국엔 반드시 위태롭게 되므로 칠살격이 성격되었다고 해서 과장하여 앞날이 탁 튀어 훤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